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연실님, 낙엽이는 악마라고 봐요. 포시즈님, 세렝게티 사자명의 훼손이라고요. 토피노님, 낙지는 경과 한패거리라고 하셨습니다.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자, 네 번째 넘어갑니다. 자,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혁신위 시작부터 망조, 이준석한테 까였다입니다. 자, 참 재밌는 대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준석에게 까였다. 국힘당 혁신위 시작부터 망조. 자, 이 부분이요. 예. 자, 국힘당에서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했죠. 위원장은 인요한 씨입니다. 그 인요한 씨가 여기저기서 혁신위원들을 끌어다 모았는데 참 보면서 참 면면이 아이고 웃겼죠. 혁신위원이 아니라 친윤 돌격대드만 무슨 혁신이야 무슨 혁신은. 나는 특히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김경진 의원이었어요. 제가 김경진 의원하고 옛날에 참 친했거든요. 예. 스카 요정 시절에 어땠을까? 예? 그 스카 요정 시절에 참 제가 친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서 제가 갑디다. 예. 근데 그 김경진 의원이 혁신위원이 됐다. 뭐겠어요? 친윤이잖아. 검사 출신의 친윤.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자, 그 친윤을 전면에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박성중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친윤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라 해야 되냐, 말 그대로 돌격형 친윤이잖아요. 그냥 친윤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놓고 혁신위원이다? 참, 웃겨 죽겠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요한 요 사람이 조금 못 보던 사람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보던 사람 알던 사람이잖아. 특히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 우린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 혁신? 그런 사람이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뭐가 혁신인데? 아무짝에도 혁신스러운 게 없죠. 자, 그런 혁신위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징계 해제해달라. 그러면서 유승민도 만날 거다. 막 이랬대. 참, 이게 국힘당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로 한 겁니다. 와, 윤석열한테 찍힌 사람들 그럼 봐준다는 건가? 아니요. 이거는 뭘 말한다?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유승민이 내년 총선에 고춧가루 뿌릴까봐 고춧가루 뿌리지 마 하고 지금 벌써 회유에 들어간 거죠. 제대로 하려면 징계 해제 권위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공천 준다고 하는 게 맞겠지.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아니 애시당초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니 뭐 했다고 징계를 하는데? 없는 사실도 지어내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1년 아니 그 태용호는 가만히 냅두면서 저 신원식 같은 애는 뭐 우가 뭐 그런 짓 하는 애 뭐 문재인은 악마 노무현 악마 그딴 소리 하는 새끼는 가만 냅두고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해? 사실 김재원 의원 말을 좀 함부로 하기는 했지만 이 김재원 의원 왜 찍혔다? 뉴스공장 나간다고 찍힌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이제 와서 해제한다고? 뭐 선심 쓰나? 아니죠. 실은 뭐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고춧가루 뿌릴까 봐. 특히 지금 TK 쪽의 민심이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무리 봐도 박근혜가 지지하는 이른바 박심 후보들이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그리고 친박 신당이나 친박 무소속 연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박심. 이른바 박심 연대라는 게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그 박심 연대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준석이 만약에 대구에 나가 출마를 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준석이 여기 노원에 상계동에 출마하는 것보다 대구 나가는 게 아마 가능성은 더 클 거예요. 김재원 의원은 경북이에요. 이 김재원 자리가 누구랑 지금 경합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김재원 의원 자리가 우병우하고도 겹치고 몇 사람을 겹치고, 이게 상주 뭐 이쪽이거든요. 상주랑 그 어디더라? 좀 겹쳐요. 상주, 영주 뭐 이런데. 자, 이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어.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TK 쪽에서 뭔가를 설친다면은, 소위 말하는 박심 연대와 이렇게 유승민, 이준석 연대가 힘을 발휘하게 될 경우에 윤석열은 나가리가 되는 거지. 자, 윤석열이 지금 탈탈 털어서 최대치 받아봤자 뭐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의석이 그렇게 큰 편차는 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아마 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170, 180석 사이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120석 왔다 갔다 얻을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진보당이 한 10석 정도 얻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국진당이 얻을 수 있는 120석 중에 20에서 30석 사이를 수면에는 박심 연대나 이준석 연대, 새보수 연대 요런 데서 20, 30석을 갈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은 사실상 90석 이하의 작은 군소정당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100석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을 저지하는 탄핵 저지선도 무너져요.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국힘당은 더 빠르게 분열될걸요.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거다? 제발 TK에 출마하지 말아달라. 준석아, 준표야, 재원아, 승민아, TK 출마하지 말아줘. 니들한테 뭐 공천 줄게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제발 니들 나오지는 말아줘. 이건 거예요. 니들한테 당직 하나 주든지 할게. 징계 해제 건의? 아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당대표였잖아. 당대표인데 쫓겨났잖아. 그랬으면은 이준석한테 이걸 해결해 주려면 뭐 당대표 복귀를 시켜줘야지 징계 해제 의미가 있지. 징계 지금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잖아.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잘하고 있어요. 징계 해제 하나 마나 똑같대. 김재원 무소속으로 나가면 돼. 유승민도 마찬가지. 징계 해제? 그게 뭐? 이준석은 사실 당대표 복귀를 해야지 지가 명예회복하는 거잖아. 근데 징계 해제된다고 봐줘요? 홍준표? 중앙위원회에서 쫓겨났잖아. 그거 다 복귀해야 돼 정상이잖아. 되나요? 자, 그런데 마치 징계 해제를 하는 거를 엄청나게 그 선심을 쓰는 것처럼 사실 징계 해제가 아니라 복권이라고 해야 정상이지. 복권, 복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만날 의사 있다 해제하자. 결국 뭐다? 출마하지 마라는 얘기인 거야. 야, 징계 풀어줄게. 출마하지 마. 고춧가루 뿌리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이준석이라면, 여러분이 홍준표라면, 혹은 여러분이 김재원이라면 이거 받아들이시겠슈? 그럴 리가 없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사실 이거는요, 이게 또, 뭐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냐면, 엊그저께 윤석열이
박근혜 만난 거하고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 윤석열이 박근혜를 왜 만나러 갔다? 예, 지가 아쉬울 때마다 만나러 갔지. 예, 선거운동할 때도 아쉬우니까 만나러 갔지. 이번에도 만나러 갔어요. 갔다 오자마자, 예, 중동 갔다 오자마자 바로 만나러 갔어. 그래서 뭐 박정희 그 추도식인가 이 탕탕절 기념일 탕탕절 추모실에 가가지고 뭐 박근혜를 만났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 뭐죠? 그동안 겪은 슬픔에 윤석열 지가 많이 보탠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병 주고 약 주나? 아니, 이것도 유체 이탈 화법인가요? 지가 한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참, 그러고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참 뻔뻔스러워요. 그죠? 나 같으면은 이런 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네가 나 감옥에 쳐넣었잖아. 라고 말이 나오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러지? 그러고 보면 참 박근혜도 대단해. 나 같으면은 네가 안 했으면 내가 좀 덜 슬펐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바로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아유, 니만 아니었으면요. 제가 좀 덜 슬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그거 말 안 했대. 예.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박근혜랑 이 윤석열 만나는 사진 보셨어요? 뭐가 여러분 눈에 띄시던가요? 자, 박근혜는 윤석열을 여러 번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눈을 쳐다봐요. 윤석열은 박근혜 눈을 못 쳐다봅니다. 가장 눈이 마주쳤다 싶은 것도 보면은 사실 보면은 박근혜의 이마를 보고 있는 거지 눈이 딱 마주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박근혜를 찾아갔다.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도 찾아갔었나? 탕탕절 때? 자, 여하튼 박근혜를 찾아갔다. 왜 갔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아쉬운 게 있을 때 찾아가요. 즉 지금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아쉽다는 얘기죠. 달리 말해서 지금 뭘 하고 싶다? 예, TK 쪽에서 지금 박근혜 신당, 이른바 박심 후보 혹은 친박 후보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죠. 그래서 TK 쪽에 윤석열이 선후배 검사들을 꼭꼭꼭꼭 내리 찍어가지고 자기 소위 말해 친위 정당 국민의힘을 윤석열 친위 정당으로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대구 경북에서 검사들이 대거 당선이 돼야 돼. 근데 그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가 자기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한다. 그럼 어찌 될까? 윤석열은 나가리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앞서 이준석 징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자면 같은 맥락인 겁니다. 내가 이번에 내 후배들, 검사들 거기 다 TK 꽂으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안 나와주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박근혜는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번에 내 사람들을 TK에 공천 좀 많이 해주세요. 최경환 같은 사람들. 근데 최경환 같은 사람도 무소속으로 나가면 될 거라고 하잖아. 최경환,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재밌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재원 같은 사람도 말 그대로 친박이잖아요. 친박 핵심인 사람이잖아요. 최경환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대구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본다면, 예.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불을 꺼야 되는 거지. 박근혜도 달래고 이준석도 달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뭐 징계 풀어준다는 등,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당장 이준석 보세요. 더 열받았어. 오늘 SNS에 딱 이게 나왔습니다. 당권 장악을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즉 뭐다? 야, 나 쫓아낸 거 잘못이라고 네가 가서 윤석열한테 지적을 해야지. 기껏해야 나 징계 풀어주겠다? 그걸 가지고 나보고 만족하라고? 이게 누구를 더 열받게 하려고 그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혁신위원회에 반대합니다. 제론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징계 풀고 말고 시끄럽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 새끼야. 웃기지 마.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십시오. 윤석열이가 나 완전히 개새끼로 만들어가지고 내쫓았잖아. 성범죄자 해서 찍어서 내쫓았잖아. 그러면 그거부터 바로 잡고 원상 복귀를 시켜야지. 뭐 기껏해서 뭐 징계 풀어준다고 그걸로 내가 오케이 가무비라도 해야 되니? 야, 왜 그런 거는 윤석열 니 잘못한 거야 라고 꼭 집어주지 않느냐고. 그럴 거면 혁신회 같은 거 하지 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다른 소리 하지 마. 까불지 마.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뭐라고 또 하느냐. 야, 지금 민심 분위기 심상찮다 자식들아. 봐라 이러면서.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만 놓고 봤을 때 2030의 투표율이 6070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투표에서도 비슷한 세대별 투표 격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도 최종 격차가 17%가 나왔다는 것은 2030, 40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정신 차리고 데이터를 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번 강서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20대, 30대 투표율이, 투표수가, 정확하게 말하면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수인데요. 6070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실제로 제가 뒤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즉 2030이 2000명이 투표를 했으면 6070은 4000명이 투표를 한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것도 사전투표에서. 우리 사전투표에서 젊은 사람들 투표 많이 했다 생각했지?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더라고. 그러면은 4050 중장년층은 그러면은 6070보다 많이 했나요? 아니요. 6070보다 4050도 그렇게 많이 투표 안 했어요. 6070이 4000명이면요. 4050은요. 3000명 정도 돼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안 했다고. 그리고 40대, 50대도 40대, 50대도 그렇게 투표를 많이 안 했어. 제일 많이 투표한 게 6070이에요. 그랬는데도 민주당이 17%나 이겼다는 건 뭘 말한다? 6070도요. 말이 6070이지 실제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냐고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지난 보궐선거 성별, 연령별 사전투표자 수. 자, 여기서 이 부분 18살부터 19살, 20대, 30대 자, 쭉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있는데 결국에 요 두 개 합쳐서 얼마 나온다고요? 예. 18세, 19세는 1,500명, 20대, 30대는
9,000명, 14,000명 합쳐서 23,000명이에요. 그에 비해서 60대, 70대는 얼마 나옵니까? 이 두 개 합쳐서 43,000명이야. 60대, 70대 합치면 43,000명. 그리고 투표수 1위는 60대예요. 자, 2030을 다 합쳤는데 60대보다 투표수가 작아. 60대, 70대를 합치면은 43,000명인데 딱 2030의 2배네요. 자, 그러면 40대, 50대는 어찌 돼? 20만, 2만 4천. 합쳐서 44,000이에요. 여기는 43,000이고 40대, 50대 겨우 엇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일 투표 많이 한 건 어디 했다? 60대가 제일 많이 했네. 그죠? 그랬는데도 민주당이 17% 이겼어. 60대, 70대가 전체 절반 가까이를 투표를 했는데 17% 이겼다고. 얘네들 별로 투표를 안 했다고. 그런데 이것도 더군다나 사전투표에서 그랬다고. 사전투표에서도 60대, 70대가 많았다고. 그럼 본투표였으면 60대, 70대가 더 많았겠네? 그죠? 그럼 뭘 말한다? 애시당초에 60대, 70대도 민주당을 이번에 많이 찍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이준석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총선 간다고 보자는 거예요. 60대, 70대는 아마 그대로 투표율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내년 총선에 더 많이 투표하게 될 거예요. 대고 여기 이쪽에 많이 투표하겠지.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더 많이 높아지겠죠. 17% 차이가 아니라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내년 총선에서는.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했다고요? 예, 이 얘기를 이준석이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준석이 제시한 이 데이터 그럴싸하죠? 그죠? 자,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꼭 찍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니들 정신 차려. 기껏 해야지. 에? 뭐 징계 풀어준다고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냐? 데이터를 봐라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데렐라님, 내년 선거 끝나고 이준석 또 나와서 쇼한다는데 한 표. 예, 운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선거 때 한 번 또 울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준석만 뭐라 그랬으면 또 준석이가 워낙에 윤석열한테 많이 두들겨 맞아서 더럽게 두들겨 맞아서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여기에 홍준표 우리 준표옹께서도 한마디 했어요. 준표옹 장난도 아니고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사면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해촉도 징계도 모두 수용했고 모욕도 감내했다.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 지 오래다.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총선에 관여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 총선 출마할 사람들에 끼워 맞춰 그런 장난치지 마라. 총선까지 배제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총선 후 바뀐 지형과 새롭게 정치 시작하면 된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자, 홍준표 징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건 뭘 말한다? 이준석 징계 풀어주겠다는 건 뭘 말한다? 예, 홍준표 너 징계 풀어줄게. 대구 출마하지 말고 서울 쪽 출마하는 거 어때? 이준석 너 여기 노원 여기 출마해. 김재원 너도 대구 말고 이쪽으로 와.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려고 징계 풀어줄게. 유승민도 마찬가지겠죠. 즉 뭐다? 징계 풀어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이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거 눈치 까고 홍준표도 눈치 까고 됐네 이 사람들아 니들끼리 잘해봐 라고 한 겁니다. 뭐 그럴 줄 알았지 뭐. 자, 이렇게 인요한
그 바지가 인요한 바지라니까 좀 이상하네. 자,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자기 딴에는 정말 뭐 잘한다고 잘해 볼 거라고 1호로 내세운 건데 혁신은커녕 대차게 까이고 말았습니다. 체면치레도 못하고 오히려 개망신만 당한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됐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인요한도 그렇고 다른 혁신위원들도 그렇고 사과하는 방식이 윤석열식 사고를 하고 친윤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나마 친윤들 중에서 홍준표나 이준석한테 좀 유화적이었을 뿐, 좀 유화적인 사람이 혁신이라고 앉아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절대 혁신할 사람들이 아니다. 집단인들이 혁신한다고 하지만 이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이준석처럼 더 열받게 하는 걸 수도 있죠. 사실 보니까 홍준표도 더 열받은 상황이죠. 사면 복권이어야 되잖아. 근데 복권은 안 해주고 사면만 해주겠대. 사면 복권이란 건 뭐, 네가 그 지난번에 뺏긴 거 다 돌려줄게 해야 되잖아. 근데 돌려줄게도 안 되잖아. 그냥 풀어만 줄게 이거 아니야. 석방만 해주겠다. 석방, 사면, 복권이잖아요. 석방만 해줄게. 사면, 복권은 다음번에. 그러니까 뭐, 야 됐다 이 자식들아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예고가 됐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럼 그렇지 라고 합니다. 왜? 혁신이 구성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얘들 쭉 봐라. 얘들 중에 누가 혁신이냐? 박성중이 혁신이냐? 김경진이 혁신이냐? 오신환 얘가 어떻게 혁신이냐? 나머지 뭐 정선아, 정혜용, 이소 이 사람들 누구야? 자, 이런 수준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실제로 혁신 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이네 뭐. 근데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은 뭐 하겠어? 출마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나머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하겠다는 거거나 비례대표 한 자리 주세요거나 이건 거야.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은 지역구 출마할 거고 그 지역구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하기 위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나머지 정선아, 정혜용 이런 사람들은 다 뭐다? 사실상 비례대표라도 한 자리 받을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윤석열 눈치를 보면 봤지. 이게 이 사람들이 혁신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거는 국힘당 내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제일 열받는 부분은 이 세 사람 때문에 제일 열받는 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면 구색 맞추기를 끼워난 거라 치지만 이 세 사람들은 이 세 사람들 보는 순간에 무슨 혁신이야 라고 합니다. 당장. 제가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이 국힘당의 갑자기 이름을 생각. 국힘당의 혁신위원들 몇몇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주말에 방송을 하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3명 인적 구성을 제가 좀 보면서 그 중에 확실하게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을 제가 꼭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성중, 김경진, 오신환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머지 못 들어본 사람들 중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력에 상당히 조금 논란거리가 될 사람. 어떻게 김건희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자, 요거는요, 지금 제가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고민 좀 더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주말 중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국힘당의 혁신위원이라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혁신인가? 이거 김건희 복사판 아닌가? 라고 할 만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김건희 복사판이거나 친윤이거나 친윤 돌격대이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호위무사거나 김건희 아바타거나 둘 중 하나더라.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 관심 가는 게 김건희 아바타.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 복사판이라 그래나? 김건희 클론. 김건희 클론.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주말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시우행님, 혁신 위에 건의 라인이 있겠네요.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기가 어려워. 놀랍더라고요. 예. 제가 제보를 지금 오늘 받아가지고요. 확인 취재 중에 있는데, 참. 하여튼, 보세요. 제가, 잠시, 아우, 씨. 그리고요, 이 김경진 의원, 박성중 의원, 오신환 의원, 이 사람들도 참 할 말이 많죠. 제가 이 혁신위원들 면면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주말에 시간 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2분입니다.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를 다 털어놓지는 못했는데,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요, 주말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